하지만 말 그대로 입법 예고는 입법 예고일 뿐입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반영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크래프톤의 중복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5일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일정을 보면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은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청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크래프톤은 6월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 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제 크래프톤은 기존 증권신고서를 수정하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면 기존 증권서에 기재 정정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현재 중복 청약에 대한 논란은 기재 정정을 한 증권신고서도 중복 청약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증권신고서 제출분이라고만 했지 최초 제출인지 기재 정정도 포함이 되는지 상세한 조건이 없습니다. 지난 균등 배정이 도입될 때 보도자료를 보면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확한 조건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일 뿐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결국 법을 봐야 합니다. 회사, 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법은 상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세세한 내용을 전부 다룰 수 없기에 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1일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공모주 중복 청약과 관련된 규제가 시행령에 추가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부칙을 살펴보면 중복 청약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로만 보면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6월 20일이고 크래프톤은 6월 15일에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대로라면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입법 예고는 입법 예고일 뿐입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반영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6월 18일 일부 개정이 되었고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부칙을 살펴보면 입법 예고와 조금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칙 2조를 보면 시행일 6월 20일 이후 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입법 예고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추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출하거나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거나는 5월 조건입니다. 결국 최초로 법 제119조 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30조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30조 1항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정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모집 가액 또는 매출 가액, 발행 이율 등 발행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배정 기준일, 청약 기간, 납입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자금의 사용 목적,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황은 발행 증권의 수,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로 밝히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증권신고서를 통해 보면 모집 증권의 수량이 변동되거나 희망 공모가액 하단인 모집 매출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청약하는 날짜인 청약 기일과 청약자 입장에선 환불일이 되는 납입 기일 그리고 배정 공고일이 변경되는 경우로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6월 25일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도록 요구한 내용을 보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크래프톤의 상황은 부칙에서 밝힌 증권신고서 정정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외에도 좀 더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균등 배정과 관련된 부칙을 살펴보면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 공개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복 청약과 관련된 부칙에서는 최초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에서 이전과 달리 명확하게 조건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확인을 위해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부칙이 입법 예고와 달리 개정된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최초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기재정정 시기도 포함이 되는 것처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전과 달리 최초라는 조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권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6월 20일 이후 정정된 신고서는 해석에 따라 중복 청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전과 달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복 청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상황은 관계 당국에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또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유해드린 현재 상황을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